정말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외모 찾아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폭행 진짜 개새끼죠. 그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 행동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박은희입니다. 지금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Liberty 21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탈북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착 7년 차입니다. 탈북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라오스 산을 넘어올 때인데요. 저의 고향이 강원도 원산이라서 솔직히 가장 남한에서 가까운 거리거든요.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오게 되면 정말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해산에서 압록강 넘고 중국을 통과해서 라오스, 태국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라오스 산에서 하이킹을 7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통과하는 일주일 동안에 너무 지쳤어요. 왜냐면 중국 공안들 피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주일 동안 계속 차 막 버스 이렇게 타면서 오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또 라오스 산을 넘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냥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과연 탈북이라는 선택을 한 게 옳은 결정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제가 라오스 산에서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이겠죠. 제가 탈북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마약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을 때 그 가장 충격적인 일들을 봤어요. 한 2달 동안 탈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었어요. 해산과 원산의 말투가 아주 달라요. 우리 원산에서는 남자 손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해산에서는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말투가 달라서 제가 밖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대스타가 된 마냥 저를 다 쳐다봐요.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쟤는 강원도 원산 쪽에서 왔는데 왜 국경 쪽에 있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었고 나중에 저를 보내주는 브로커가 마약하는 사람네 집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마약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딱 갔는데 진짜 너무 충격이었던 게 바늘로 여기 너무 이렇게 다 혈관을 다 찔러가지고 찌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바늘을 넣어가지고 약을 하는데요. 와이프를 정말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남편을 해주는데 이마 여기 핏줄 있잖아. 왜 못 찾아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폭행을 봤어요. 저희 집안은 잘 키우셔가지고 제가 폭행이라던가 피를 보면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를 막 때리면서 잘못 찌니까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때 진짜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탈북하는 날 브로커가 북한에서는 삥두 필로폰이라고 하죠. 그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삥들을 하면 되게 용감하게 압록강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탈북할 때 무섭지 않게 네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21살이었나? 그냥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탈북하는 사람들 다 이거 하고 간다. 그래야지만 네가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서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 저는 하지 않고 제 정신력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권 모독인데요. 저는 그때 이제 정말 어린 나이였고 이게 인권 모독이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인이나 조선족한테 되게 많은 인권 모독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여자를 중국으로 보내주는 북한 브로커 역시 정말 짓밟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탈북할 때 이제 그 브로커가 60대 이상이었거든요. 정말 할아버지였고 대머리였어요. 북한에는 대머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정말 늑다리 영감태기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소름 돋고 밤에 악몽 꿀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손 갖다 대고 저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탈북을 하는 여자들이 그 브로커를 거쳐간다면 그런 일은 모든 여자들에게 다 생길 일이고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강간 당한 여자가 오히려 그 평가적으로 나쁜 평을 받는 거야. 야, 그렇게 치마자락 날리면서 다니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강간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반항을 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교육도 잘 안 되어 있고 내가 반항을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더 높이지도 못하고 그냥 강간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탈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이게 한 과정의 필수적인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항보다는 오히려 순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급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성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저희 아빠의 친구였어요. 그 브로커가 진짜 개새끼죠. 그 사람이 저의 집안 내력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인상을 쓰면서 나 집에 돌아가겠다. 나 이젠 더 이상 탈북하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얼리면서 아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바로 그날 저 압록강 넘어 보냈어요. 그런 성폭행 하려고 하고 성추행 하려고 하는 거 저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자도 이제 중국에 가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오니까 저를 그래서 그 마약쟁이 집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 행동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구나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결혼 강요인데요.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여자가 많아요. 그것은 여자들이 탈북하는 이유 중에 조선족한테 팔려가서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북한 여자들이 난 조선족한테 팔려가고 싶다라고 해서 팔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1990년대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흘 동안 밥 한 끼도 못 먹었대요. 이거는 제가 탈북 과정에서 들은 언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언니가 왜 언니는 왜 탈북했어? 라고 했더니 나는 열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거의 내 눈을 뜨지 못할 만큼의 에너지도 없었대요. 그때 생각한 게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선족한테 팔려가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탈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조선족과의 결혼 강요는 북한 정부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강요해서 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브로커 역시 거기에 중간다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나는 탈북하고 싶어 이러면 여자들한테 아무 남자나 다 주어져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건 다리가 없던 관계치 않아요. 그 남자가 돈을 지불한 이상에는 여자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야 되고, 60대 할아버지랑 살다가 아기 낳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북한 여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결혼을 강요당하고 해서 중국에 있다가 생명의 안전 때문에 다시 남한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북한 여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 그거예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중국까지 왔는데 그 남자가 싫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복종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90%고 남자가 10% 탈북했다면 여자 남자 감옥이 달라요. 근데 90%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89% 정도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아기 낳고 한 10년, 5년, 3년 이렇게 살다가 온 사람이고, 저같이 북한에서 바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우리 고향의 언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살고 있고 또 한국에까지 오는가를 처음으로 저는 느낀 순간이거든요. 이제 북한 브로커가 우리 북한 여자가 이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 조선족한테 팔려서 여자가 가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가 이 여자가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 여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면 그 남자한테 그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브로커한테
마진을 남기고 이 여자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그 사람한테 갔을 때 얘는 좀 값이 나가는데 이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렇게 물건처럼 팔려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팔기 한다라고 인신매매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도 막 속에서 지금 막 부글부글거리고, 이게 과연 이 21세기에 있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탈북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과 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라요. 감사합니다.